듣기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고, 이번 주에도 듣기 한번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보고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 요 빈칸에 들어갈 같은 의미나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 또는 표현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31번 맨 마지막 문장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rivacy, thus, 빈칸, persons, for the public sphere, for rational critical interaction in street meetings or on social media.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동사이어야 합니다. 동사. 뭐뭐 하다. privacy가 주어고, persons가 목적어인 거지. privacy라는 게 사람들을 뭐 하는 건지 이걸 찾는 겁니다.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은 뭐냐면 privacy에 관한 이야기. privacy. 사생활이라는 게 사람들을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thus, 따라서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나오는 거지. 사생활이라는 게 어떤 거라서 따라서 사생활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하게 하냐면 공적 스피어,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을 뭘 하는 건데 이 공적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본격으로 보시면 돼요. 자,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길에서 만나거나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자, 합리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즉, 공적 영역에 대해서 사생활이 사람들을 뭘 해주느냐. 사생활이 공적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을 뭘 해주느냐, 뭐 방해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도와주는 건지 그걸 찾으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 인과관계로 따져보면 되겠네. 일단, 자,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According to philosopher Habermas, the public sphere is the sphere of private people come together as a public. 사실 첫 번째 문장은 비문입니다. 비문. 문법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private people 주어 come 동사가 나왔거든.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자, 여기 coming 동명사를 쓰거나 해줘야 되는 거지.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 공적 영역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공적 영역이란 사적인 사람들이 하나의 퍼블릭 대중으로서 함께 모이는 영역을 말한대요. 사인이 모여서 뭐가 된다는 거야? 공적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공적 영역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사적인 사람들이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Habermas' basic praise of the private sphere contradicts that of the Asians. 자, contradict가 동사고요. 대조하다, 차이를 이루다 이런 뜻이지. 자, 하버마스의 기본적인 칭찬, 즉 평가는 무엇에 대한 사적 영역에 대한 하버마스의 기본적인 평가는 옛날 사람들의 칭찬, 즉 평가와 대조된다, 모순된다라고 했어요. 하버마스는 뭐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사적 영역에 대해 평가를 했다면 옛날 사람들은 사적 영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not a realm of mere particularity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사적 영역이 되겠죠. 사적 영역. 근데 하버마스에 있어서 사적 영역이라는 건 단순한 이러한 영역은 아닌 겁니다. particularity, particular, 특정한, 특별한 이란 형용사의 명사죠. 자, 특정성, 개별성의 영역이 아니라 it, 사적 영역은 harbors its own universals. universal 원래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란 형용사인데 여기서 명사로 봐야 되겠지?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보편적인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버는 명사로 쓰면 원래 자 항구란 뜻이에요. 항구는 배를 정박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버가 동사로 쓰이면 자 살게 하다, 거주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하버마스에게서 사적 영역이라는 건 단순히 개별성이 모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은 보편적인 것들, 나름대로의 보편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즉, 사인들이 막 모여서 공적 영역이 되는데 이 사인들이 막 그냥 마구잡이로 모인다고 해서 다 공적 영역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사인 1과 2와 3과 4가 다 보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모여서 공적 영역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 문장. It is in fact equal to, in value to the public sphere. 자, 이 사적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be equal to, 동일해요. in value, 가치에 있어서. 뭐랑? 공적 영역과. 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가치적으로 동일하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건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As Habermas explains, 설명하듯이 the public sphere has a complementary relation to this private sphere from which the public, as the bearers of the public sphere, is recruited. complementary는 보완적인, 보충적인 이란 뜻이고 recruit라는 동사는 모집하다라는 뜻이죠. 자, 하버마스가 설명하는 것처럼 공적 영역이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랑? 이러한 사적인 영역이랑. 즉,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서로 상반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이 사적 영역으로부터 the public, 일반 대중은 사적 영역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이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적 영역의 원인, 공적 영역의 결과. 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가치는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문장. Habermas pictures the private sphere as the waiting room. 하버마스는 사적 영역을 대기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In which people develop the consciousness that enables them to step out in public. 그 대기실 안에서 사람들은 의식을 발달시키는데 어떤 의식? 사람들이 대중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의식을 발달시킨단 말이야. 하버마스가 봤을 때는 사적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사람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7번 문장 보겠습니다. This involves self-confidence, critical faculties, opinion, and will formation, and so on. 자, 사람들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는 의식이라는 건, 뭐, 자신감이라든지, 비판적인 능력이라든지, 의견, 그리고 의지력 형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8번 문장 볼게요. It is in the private sphere, especially the privacy of one's own home, that one is able to find one's very identity, to achieve existential meaning and a personal conception of the good. 자, it is 강조 구문이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In the private sphere, 이거 강조하고 있는 강조 구문입니다.
다름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 특히 자신만의 가정이라는 사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 existential, 존재론적인 의미와 and a personal conception of the good, 자, 선이라는 개인적인 개념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문장. It is the life world. 자, 실제 세계입니다. 그것이 out of which the public sphere is generated.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사적 영역을 가리키는 거죠. 사적 영역이 현실 세계예요. 어떤 세계냐면 공적 영역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enabling defects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to be confronted.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자, defect는 결점, 단점이라는 뜻이고 이 공적이고 아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시스템에서의 문제점들 여기서 이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시스템이 말하는 건 당연히 공적 영역이겠죠. 이 공적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마주볼 수 있게 해주는 자 이러한 세상이 바로 사적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 자 사적 영역에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마주치면서 공적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니 사생활, 즉 사적 영역이라는 건 자, 공적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을 뭘 하는 거냐면 자, 발달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딱 재진수는 없지만, 자, 사생활이라는 게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게 하느냐,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적 영역의 원인, 공적 영역의 결과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준비하고 발전할 수 있게 뭐 도와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선택지를 찾으면 되겠어요. 1번, sensors. 이거 무슨 뜻입니까? 검열하다 이런 뜻이죠. 미리 보고서는 이건 돼, 이건 안 돼. 자, 이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2번 qualifies. qualify는 무슨 뜻이에요? 자격을 갖추게 하다, 자격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3번 misleads. 잘못 이끌다, 즉 오해하게 만들다. 4번 compares. 비교하다. 5번 intimidate는 자, 위협하다, 쫄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생활이 사람들을 공적 영역에 대해서 뭘 하게 하냐면, 자, 준비하고 발전시킨다. 그에 해당되는 게 자격을 갖추게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But they pursued their work with humility and dedication because they understood instinctively that 빈칸. 하지만 역적 그들은 자신의 일을 추구했습니다. humility는 겸손이고요. dedication은 노력이죠. 하지만 그들은 겸손함과 헌신과 더불어서 자신의 일을 수행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결과고 얘가 원인인데 자, 그들이 본능적으로 빈칸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 그들이 본능적으로 빈칸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다음 they knew that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 자, 안다라는 건 이해한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에 해당되는 건 바로 이 말일 겁니다. 그죠? False ideas of property and ownership impose limits and constraints, leading to impoverished forms of expression. 자, poverty는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죠. 첫 번째는 속성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재산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너십은 소유권이죠. 이 재산과 소유권에 대해서 잘못된 아이디어는 제한과 제약을 부과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 표현의 형태인데 어떤 표현의 형태냐면 impoverished. 무슨 뜻이야? 열악한, 빈약한 이런 뜻이죠. impoverished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poor라는 동사에서 아니, 네, 형용사에서 나온 거죠. poor. 가난한, 빈약한, 열악한. 자, 요거의 명사가 poverty고 가난이죠. 자, 요거의 동사가 impoverish예요. 가난하게 만들다, 열악하게 만든다. impoverished 하게 되면 자, 가난해진, 열악해진, 빈약해진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재산이나 소유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한계가 생기고 그러한 한계 때문에 결국에 표현의 형태가 열악해진다, 빈약해진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를 자, 지문에서 더 재진술이나 역진술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re is a view, a culture that rejects the idea that culture can be owned. 문화관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관이냐면 reject, 거부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를 거부하냐면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문화적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다시 이 문화적 관점을 X라고 하면 X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자, 컬처는 문화는 뭐 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s view is exemplified by 주황장. 자, the Chinese traveler who went to India and brought back Buddhist manuscripts. 현장법사예요, 현장법사. 손오공에 나온. 자, 이러한 견해, X라는 견해는 자, 인도에 갔다가 불교 경전을 가지고 돌아왔던 중국인 여행객, 현장법사에 의해 설명이 되고 있어. 손오공이 바로 그 여행 과정을 다룬 소설이죠. 손오공이 아니라 서유기지, 서유기. 자, 세 번째 문장. It was embraced by Arab and Persian scholars who translated the Greek philosophy. 자, 이러한 문화관은요, X라는 문화관은 그리스 철학을 번역했던 아랍과 페르시아 학자들에 의해 수용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it was practiced by countless scribes, teachers, and artists who found inspiration for outside their local culture.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 역시 자, X라는 문화적 관점을 말합니다. 이 X라는 문화적 관점은 수없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천이 되었고, 자, 이런 사람들은 inspiration, 영감이라는 건 자신의 지역적인 문화 훨씬 밖에서 찾아보았답니다. 다섯 번째 문장, culture for these figures. 이러한 인물들, 어떤 인물들, 뭐 현장법사, 그 다음에 무슨 아랍과 중국이 그 페르시아 학자들,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무슨 스승들이나 예술가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라는 것은 is made not only from the resources of one community, but also from encounters with other cultures. 한 지역사회의 자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문화와의 encounter, 마주침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여겼던 거죠. 이 사람들은. 문화는, 뭐, X라는 문화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화는 뭐, B라는 어떤, 사회만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It is crafted not only from the lived experience of individuals, but also from borrowed forms and ideas that help individuals understand and articulate their experience in new ways. articulate 하면 분명하게 표현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culture, 문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craft가 명사로 쓰이면 기술이고 동사로 쓰이면 기술로 무엇을 만들다 이런 뜻이지. 이 문화라는 것은 첫 번째 개인의 살아온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 빌려온 형식과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 빌려온 형식과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이해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방식. 7번 문장. When seen through the lens of culture as property, 문화라는 관점을, 문화를 어떤 소유물로서, 자, 바라보게 되면, these figures might appear to be unwelcome visitors, appropriators, even thieves. appropriator는 각주에 도용하는 사람, 훔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은 환영받지 못한 방문객이나 아니면 도용하는 사람, 심지어 도둑놈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문화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겸손함과 헌신으로 자신의 일을 계속했던 이유는, 자, 그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역진술이 뭐냐 하면요. 이거 딱 되게 간단하게 보면,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의 반대말입니다. 즉, 문화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문화적 관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문화는 소유될 수 없다라는 것. 문화를 소유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 자, 문화라는 것은 한 공동체의 자원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와 계속 마주치면서 만들어진다는 점.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계속 살아온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른 문화에서 빌려온 형식과 아이디어로도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했던 거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말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culture evolves through circulation. circulation이라는 건 돌고 도는 것, 즉 순환이란 뜻이고, 자, 문화가 순환을 통해서 진화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2번, borrowing undermines cultural identity. undermine, 약화시키다. 자, 빌리면 문화적 정체성이 약해진다. 인과관계. 반대죠. 빌려야지 문화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거겠죠. 그 다음 3번. Culture belongs to the people born into it. 문화란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아니요, 속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4번. Ownership of culture ensures its preservation. 문화의 소유권이 그 보존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방해하겠죠, 오히려. 그 다음 5번. Cultural boundaries promote artistic originality. promote, 장려하다. 문화적 경계선이 예술적 독창성을 장려한다. 문화적으로 구별되어야 예술적인 독창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인과관계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To build trust. Often it's not just about singing the message, it's knowing that 빈칸. 신뢰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다 to build trust로 보시면 되겠어요. 신뢰를 형성한다는 건 종종 메시지를 보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봐서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자, that 이하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신뢰가 형성이 된다.
뭘 알아야지 신뢰가 형성되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An expense, 비용이란 뜻이죠. That reinforces the honesty of a signal is its potential reputational cost. 자,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네. 주어, 동사, 비동사, 그 다음에 보어로 되어 있는 이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면 주어는 보어이다. 본격 관계로 보면 되겠지? 자, 비용인데 어떤 비용이냐면, 자, 신호의 정직성을 강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어떤 신호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사실을 강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면, 잠재적인 평판적 비용이래요. 그러니까 평판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어떤 신호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강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평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평판. 세간의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두 번째 문장,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signal might be considered costly. 어떤 신호가 비용이 크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어요. 결과, 언제? 원인, there's a greater risk that a dishonest signaler will receive a penalty as a result. 신호를 보내는 사람의, 자, 부정직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면, 너 거짓말하면 너 큰일 나. 자, 이런 상황이 될수록 대가가 더 커지는 거지. 즉, 거짓말을 쉽게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정직성이 강화가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문장. The most powerful signals in nature aren't directed one to one. 여기서 이 강력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정직한의 논리로 봐야 되겠지? 거짓말이 아닌. 가장 강력한 신호, 즉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자연에서. 가장 정직한 신호는 1대1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1대1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가는 건데? 다수에게 가는 거지. 신호가, 자연에서 어떤 신호가 다수에게 갈수록 그 신호는 정직하기 마련이다. 1대1로 신호가 가면 그 신호는 정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자, 네 번째 문장. The brightly colored poison frog. 화려한 색깔을 가진 도깨구리나 and the impressive tail of the peacock, 공작새의 이러한 화려한 꼬리는 are for all to see.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보도록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깨구리가 막 화려해. 나 무서운 애야. 나 건들지 마. 나 잡아먹지 마. 이게 정직한 신호라는 거지. 자, 공작새의 꼬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럼 나는 굉장히 수컷으로서 능력이 있는 존재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 다섯 번째 문장. The more witnesses of a signal, the higher the risk is for a dishonest signaler.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무슨 뜻이에요? 앞에 거 하면 할수록 더 뒤에 거 한다. 앞에 내용이 원인, 뒤에 내용이 결과입니다. 일단 신호의 목격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인. 자, 부정직한 신호를 보내는 메신저에게는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면 여러 사람이 목격하지 못하게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섯 번째 문장.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e arrival of digital communications 자, is limiting this reputational risk, theoretically reducing the impact of a communicator signal.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이러한 평판적 위험성을 오히려 제한시키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의 신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1대1로 소통이 가능하거든. 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 DM을 보내거나 아니면 1대1로 접촉하는 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가능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1대1로 어떤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한 사람에게만 어떤 신호가 간다. 그러면 이건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어떻다라는 이야기예요. 목격자가 없으니까 그 신호의 정직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7번 문장. Writer Don Marty hypothesis.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가설을 세우고 있냐면 that in communications, targeting breaks signaling. 타겟팅은 시그널링을 무너뜨린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에게만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는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This means that 이것의 의미는 when you see an advertisement that's targeting you only, 원인. 당신이 어떤 광고를 보는데 어떤 광고입니까? 오로지 당신에게만 겨냥된 광고를 보게 되면 자, it's more like a cold call than a public message. cold call은 각주에 나왔죠? 자, 그냥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그냥 권유 전화예요.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자, 얘가 결과인데, 자, 공적인 메시지라기보다도 그냥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그러한 전화, 보이스피싱. 자, 이것과 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인 거죠. It doesn't carry the same credible information about the seller's intentions. 자,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광고입니다. 광고. 어떤 광고인데? 오로지 당신에게만 겨냥된 광고입니다. 이건 자, 판매자의 의도에 관해서 똑같이 믿을 만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Because it's free of reputational cost. 왜냐하면 그러한 광고는 1대1로 겨냥된 광고는 평판적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It's maybe no surprise that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은요. Sellers have far more success online than through more public communication channels. 자, 비교 구문이 나왔네요.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온라인하고 through more public communication channels. 요걸 비교하고 있죠. 좀 더 공적인 소통 채널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즉 1대1로 기만적인 판매자가 더 성공률이 높다라는 건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신뢰감을 형성하려면 그 메시지를 봐서는 안 되고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공개적인 건지 아닌지 공개적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지. 즉 1대1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부모나 학생에게 제가 그램 영어가 영어를 잘 가르칩니다. 1대1로 얘기하는 건 불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램 영어가 되게 영어 되게 열심히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의 신뢰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다시 신뢰를 형성하려면 메시지만 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목격자가 많이 있다. 공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1대1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It is clear and specific. 자, specific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인 특정한. 자, 그 메시지가 구체적이다라는 걸 알면 안 되죠. 구체적이면 안 돼요. 특정하면 안 됩니다. 공개적이어야 되죠. 자, 2번. It is targeting your emotions. 감정을 겨냥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Other people have seen it too.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목격자가 많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그 다음에 what it contains is consistent. 일관성 있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옛날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it perfectly meets one's needs.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거. 자, 필요, 욕구 전혀 상관없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 What happens in the case of empathy? 여기까지가 주어죠. empathy의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은 is an attempt to appreciate a situation from another point of view. 또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appreciate,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empathy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mpathy에서 벌어지는 일. empathy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단서는 주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데 플러스 두 번째 조건이 빈칸으로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엠퍼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엠퍼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 when someone recounts their story of some tragedy, tragedy는 비극이란 뜻이고 recount는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비극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the other responds with I feel for you. That happened to me. 자, feel for somebody 하게 되면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feel against somebody 하게 되면 누구에게 반감을 가지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본인이 겪었던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 이해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대요. 공감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Through identification, the object of the emotional response shift from the other person to oneself. identification의 경우에 있어서는 identification을 통해서는 감정적 반응의 대상은 자, shift from A to B, A에서 B로 이동한대요. 자, identification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정적 반응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동일시란 뜻이잖아. 누군가가 자기가 되게 어떤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줘. 그러면 보통 자 반응을 뭐라고 해요? 이해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이게 동일시가 되어버리면 자 그 감정적 반응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야. 친구가, 나 요즘 이렇게 하다가 사업에 실패했어. 돈이 하나도 없어. 어떡하지? 미치겠네. 막 이러면, identification, 동일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미치겠다. 나도 지금, 그럼 지금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자, 세 번째 문장. Such identification fails to count as empathy. 자, 지금 이 글은 뭐와 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엠퍼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동일시라는 건 엠퍼시라고 카운트, 여겨지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it is not a genuine instance of sharing in the emotional response of the other. 자, 이유가 원인 1. 자, 이 identification 동일시라는 건 genuine 진정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 감정적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에 있어서 진심으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고. 자, but is a simple projection of the self onto the other.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projection 투영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입장이 그런 거지. 내 입장이 그런 거야, 내 입장이. 네 번째 문장. It is merely one's own emotional response. 이 동일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본인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To put this in other words,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there is a forgetting that it is not you but the other who is in the situation. it is 때 강조 구문인데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동일시를 하게 되면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립니까? 그 상황에 처한 게 상대방이, 너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 상황에
동일시는 내 상황에서. 자, 그런데 엠퍼시의 경우에서 벌어지는 거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자, 첫 번째. 자, 요거의 반대말.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자,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그 상황, 다시,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친구가, 나 진짜 사업도 요번에 진짜, 투자 많이 했는데 망했고, 나 진짜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니? 동일시를 하면, 야, 진짜 나도 요즘에 미치겠다. 어떻게 하냐, 우리.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고, 자, empathy, 즉,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떡하냐. 진짜, 너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거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아닌, 나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동일시는요, 반대죠. 상대방이 아닌 내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자, 7번 문장.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we attempt to consider 우리는 생각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what it is to experience such circumstances with a particular set of beliefs and desires that we take the other to hold.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여기는 신념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엠퍼시, 감정이입인 거죠.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은 바로 요 말이 되겠지. 상대방의 어떤 심경이 어떨까? 그 생각을 갖고 또 다른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엠파시의 경우에서 벌어지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자,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투영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의 반대말. 그 다음에 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요것의 반대말을 찾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여기는 신념을 가지고,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엠퍼시이다. 재진술. 자, 1번. 자, despite having no background, 배경 지식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2번, by imagining how you would feel in the same situation. 자, 이거는 뭐의 경우입니까? 너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하는 건 이건 identification, 동일시의 의미인 거지. 나라면 어떨까? 나도 진짜 가슴 찢어질 것 같은데, 이건 동일시의 관점인 거고, 알겠어? 엠퍼시의 관점이 아닌 거로. 3번, with a focus on hiding our negative emotional response.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데 집중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건 전혀 상관없는 논리입니다. 아이고, 쌤통이다. 그거 숨기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척하는 것이 엠퍼시이다. 아닌 거예요. 그 다음 4번, without losing sight of this being experienced by the other. 자, 이러한 상황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험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지 아니한 채로 그 얘기는 뭐예요? 잊지 않은 겁니다. 이거 내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걸 잊지 않은 채 그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Through finding the overlapping area between me and the other, 나와 상대방 사이에 중첩되는 영역을 찾아서 공감대를 찾아가지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공감대 이야기는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정답률 22%.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36번, 37번 순서 정하기 봅시다. 연결고리 찾아야 되지. 전체를 잘 파악해야 돼.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Flowering plants and bees are not strict mutualist. mutual 하면 상호 간의 이런 뜻이고요. 상호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mutualist는. 자, 꽃을 피우는 식물과 벌들은 엄격히 말하면 공생관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장. Flowering plants don't want to give up all their precious pollen to undesirable pollinators or even to generally dependable pollinating bees.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자,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신의 소중한 폴른, 꽃가루를 자, 원하지 않는 꽃가루 매개체나 심지어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꽃가루 매개체인 꽃가루를 매개하는 벌들에게도 모든 소중한 꽃가루를 다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요. 자, A1. Instead, 대신에 they deceive male bees into thinking a particular orchid flower is receptive, ready, and waiting female of their species to make them pollinate. 자, deceive, 속이다라는 뜻이죠. 수컷 벌이 특정한 난초꽃이 잘 받아들이고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암컷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인대요.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 데이가 자 얘로 매칭을 할 수는 있어요. 매칭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매칭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식물은 다 수컷벌들에게 이런 기만을 저지른다, 거짓된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논리가 되어버려요. 모든 꽃들이. 자, 그래서 지금 의미적으로는 여기 A1의 day가 flowering plant로 매칭할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자, B1 보겠습니다. A small fraction of a flower's pollen grains must make their way to other flowers to ultimately produce seeds and foster new generations of plants. 그럼 모든 꽃가루는 다 주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뭐예요? 소량의 꽃가루는 반드시 다른 꽃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다 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가야지. 그래야지 씨앗을 퍼뜨릴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B가, 자, 먼저 올 수 있죠, 지금. B2 보겠습니다. 자, bees, on the other hand, would like to collect all the pollen and not give any of it up. 자, 그런데 반면에 꽃 말고 벌의 입장에서는 보면, 벌의 입장에서는 모든 꽃가루를 다 모으고 싶어요. 그리고 그 꽃가루 중 어떤 거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B 다음에 A가 올 수가 없죠. B에서는 A로 매칭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A1의 D는 벌들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중간에 C가 들어가야 되겠죠. C를 한번 볼게요. 자, this difference leads to cheaters in the system. 이러한 차이점은 그 공생관계에서 사기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차이는 무슨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꽃과 이 벌의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등장한다? 사기꾼이 등장한다라는 거야. C2. 일부 꿀을 훔치는 벌들은 이거 사기꾼이죠. 자, 구멍을 파버립니다. 꽃의 아랫부분에 구멍을 파버려요. 그리고 자, 스티그마는 여기 암술머리라고 나왔어요. 각주에. 암술머리에 꽃가루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사기꾼인 거죠. 자, 얘네들은 반 꽃가루 매개체 들인 거예요. 또, 자, orchids and a few other flowering plants. 자, 이런 식물들도요, offer no food to bee pollinators. 벌들에게 먹을 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얘네들도 모인 거예요. 사기꾼인 거죠. A1에, 자, 대신에 먹을 걸 제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 사기꾼 식물들은 수컷 벌들이기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BAC. BCA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7번 보겠습니다. The bond of friendship may solve a problem known as the banker's paradox.
우정이라는 유대 관계는 은행가의 역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가의 역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열쇠가 뭐냐면, 자, 우정이래요, 우정. 두 번째 문장. 은행가의 역설이 뭘까? When you are facing financial ruin and must need a loan, loan은 대출이죠. 자, 당신이 재정적으로 파산하게 되고, 그리고 대출이 정말 필요하게 되면, the bank is unlikely to grant you one. 은행은 당신에게 한 푼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없어요. As you represent a terrible credit risk. 왜냐하면, 자, 당신은 끔찍한 신용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문장.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대조. When things are going well, 자, 상황이 잘 진행이 되면 the bank is only too happy to offer you funds. 은행은 당신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로지 행복해할 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한테 다가가면 은행은 너한테 안 줄 건데? 난 은행이 필요 없는 상황이면 은행이 와가지고 돈 좀 꺼줄까? 이런 상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은행가의 역설이 되는 거죠. A1 보겠습니다. Why would a non-relative come to your aid with a greatly reduced chance of being paid back the favor? 자, 왜 굳이 친척도 아닌 사람이 당신을 도우러 오겠습니까? 자,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 그 호의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친척도 아닌 사람이 당신을 도우러 왜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이야기죠. 선입법인데 지금 이게 은행가의 역사라고 매칭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자 제시문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잘 나갈 때 은행에 와가지고 돈 빌려주겠다라고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인데 왜 돈을 굳이 빌려주겠어? 자, 이 이야기가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의미적으로. 자, 그 다음 B1 보겠습니다. So, 그래서 결과입니다. If a friend falls seriously ill, 친구가 심하게 아프게 되면 rather than abandoning them to find someone else with whom to engage a reciprocal altruism, 호혜적인 이타주의에 관여할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친구를 버리는 대신에 you have an emotional stake. stake는 이해관계라는 뜻이고요. 당신은 감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in their well-being, 친구의 행복에 있어서 that compels you to help them pull through. 자, 당신이 친구들이 자, 어려움에서 헤쳐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도록 강요하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제시문하고 은행가의 역설하고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C가 되겠죠. 이 똑같은 다이내믹, 자, 역학관계, 즉 은행가의 역설과 마찬가지로 자, would also have posed a deep problem for reciprocal altruism in the world of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의 세계에서 자,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심오한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individually, 자, 개인은 may be least likely to receive help. least는 little의 최상급이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언제? 원인. They must need it. 가장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Because they are least able to reciprocate. reciprocate는 보답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사람들이 보답할 가능성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인과관계 성립 안 하잖아, B하고는. 그지?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 되겠지? 아니, 누가, 친척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도로 외우겠어. 자, 이 딜레마, 이 후회적인, 어, 공생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우정이라는 거죠, 우정. 그래서 우정이 깃들면 버리는 게 아니라 와서 도와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AP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39번 섭입 문제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yet 하지만 이러한
The increasingly collective nature of science is often missed in stories of individual genius, whether Newton sitting under an apple tree or Einstein writing at night after his job. 자, 이렇게 점차 집단적인 과학의 본질은 종종 사라지게 되는데, 개인적인 천재의 이야기에서. 그럼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하냐면, 과학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 과학의, 자, 아니, 집단적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 과학을 혼자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적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게 안 보인다라는 거지.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For most of history,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science was secretive, 비밀스럽고 obscure. 자, 이해하기 힘들고 and often considered indistinguishable from magic. 마술하고 구별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모던 사이언스, by contrast, 대조적으로 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은요, combines observation, interpretation, and action. 자, 관찰과 해석과 행동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고 있어요. informs 어떤 형태로 that collectivize the knowledge gained. 첫 번째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얻어진 지식을 집단화시키고 and 두 번째 institutionalizes 제도화시키는 거죠. Then it labs, centers, disciplines, finds and stored memories. 자, 제도화하는 거. 여기 병렬 구조가 이게 아니라 이걸로 봐야 되겠네. 다시 오늘날의 과학은 그냥 이렇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자, 지식을 집단화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한단 말이죠. 다 함께. 세 번째 문장. As a collective, 집단적인 것으로서 science policies itself. police가 동사로 쓰이면 치안을 유지하다, 단속하다라는 뜻이고요. 과학은 그 스스로를 단속한대요. As happened in 2018 when a Chinese scientist, 이 사람이 announced the birth of twin girls with edited genomes and was met with a storm of disapproval. disapproval은 자, 반대라는 뜻이죠. 자, 중국인 과학자 이 사람이 자, 편집된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쌍둥이 여자아이의 출생을 알렸고, 자, 거센 어떤 반대를 직면했던 2018년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세계에서는 어떤 불화를 못 친다라는 거죠. This open and collective nature was understood early in the history of modern science. 이러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본질이 현대 과학의 역사에 있어서 초기부터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5번 문장. Joseph Glanville was one of the first theorists, 최초의 이론가 중 한 사람인데, arguing in the 1660s, 1660년대에 이런 주장을 했죠. Free and ingenious exchange of the reasons of our particular sentiments is the best method of discovering truth and improving knowledge. 자, 우리의 특정한 정서의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고 독창적인 교환은 진실을 발견하고 지식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이 교환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자, 집단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건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발전하는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되고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 하지만 the more we know, 알면 알수록 the more collective science looks. 과학은 더 집단적으로 보이게 된다. 갑자기? 왜 나오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천재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학이라는 이런 집단적인 본질이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과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과학은 혼자 한 게 아니고, 즉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어느 날 혼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번, 6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많이 헷갈렸던 게 4번하고 많이 엇갈렸어요. 여기서 이 exchange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자, 집단적 본질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매칭을 못 시켜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Introductory social science texts often describe their subjects as a series of competing perspectives. 입문자용 사회과학 교과서는 종종 자신의 주제를 경쟁하는 관점으로서 설명을 한대요. 경쟁 관계로 설명을 한대요. 뭐가? 얘가. 자, 대조고요. 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는 겁니다. Social scientists find it harder to argue than do natural scientists. 자, 여기 it은 가목적어고요. to agree가 진목적어고 비교 대상은 사회과학자들하고 자연과학자들이죠. 자, 사회과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보다 합의에 이르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대요. Researchers at the leading edge of physics, for example, 예를 들어 물리학의 최첨단에 있는 연구원들은 may argue fiercely,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but there is sufficient consensus. consensus라는 건 합의란 뜻이죠. 자, 물리학에서는 충분한 합의가 존재합니다. Among the disciplined scholars for an introductory physics textbook to state with authority the basic knowledge that is accepted by the field. 입문자용 물리학 교과서가, 교과서에 대한 학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받아들여지는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합의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대요. 자, 세 번째 문장. There are benefits to stressing what divides us.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분리시킨다라는 건, 자, 이 공감대, 합의하고 상반된 개념이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물리학, 즉, 자연과학은 이렇게 공감대가 충분한데, 대조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경쟁적 관점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그러면 이 경쟁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게 결국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과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자. 그래서 답은 2번, 3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정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2번인데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